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된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가볍게 앓고 편안히 눈을 감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9988이 3, 4분의 삶이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이러한 축복받은 노년을 맞이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가오는 노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일본의 저명한 노인 정신의학 전문가인 와다 히데키 박사의 깊은 통찰이 담긴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다에서 그 지혜를 빌려오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70대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7가지 냉정한 현실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한 장수를 누리기 위한 6가지 구체적인 비결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0대에 직면하게 되는 7가지 현실입니다. 첫 번째 현실, 식습관의 변화가 노화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이고 채소 위주로 식사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와다 박사의 연구는 이 통념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키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쉽게 우울감에 빠지며 세상만사가 즐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과 신체 활동 전반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핵심 원료는 바로 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약 20%가 단백질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채식 위주의 식문화를 가진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육류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것이 노년기 활력 저하의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호르몬은 성기능뿐만 아니라 집중력, 이욕, 그리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식단은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우리 몸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화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은 필요합니다. 다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의도적으로 육류를 피하고 계셨다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현실, 누워만 있는 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건강 격차를 만듭니다. 같은 80대라 해도 어떤 분은 매일 산책을 즐기며 활기차게 활동하는 반면 어떤 분은 하루 대부분을 침대나 소파에 누워 보냅니다. 이러한 건강의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병으로 열흘쯤 입원했다 퇴원해도 금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의 고령자는 다릅니다. 단 열흘만 누워 지내도 운동 기능은 급격히 쇠퇴하고 뇌 기능까지 함께 저하될 수 있습니다. 40대나 50대에는 활동량이 좀 줄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70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와다 박사가 70대를
노화의 갈림길이라고 부르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몸과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냉정한 원칙을 따릅니다. 이 원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 현실. 의사의 말을 맹신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의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와다 박사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니라 특정 장기나 질환의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호흡기 내과 의사는 폐 건강에, 순환기 내과 의사는 심장 건강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처방은 해당 장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몸 전체의 균형이나 삶의 질에는 예기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모든 신체 장기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이때 특정 장기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다른 장기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수술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권유를 그대로 따랐다가 오히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거나 수명이 단축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반적인 컨디션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의 득과 실을 현명하게 따져보는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현실. 헌신적인 가족 간병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70대가 되면 배우자나 연로한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은퇴 후 다른 소일거리가 없는 분들은 간병을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자 삶의 보람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다 박사는 이러한 과도한 몰입이 결국 자신의 노후마저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 기간 동안 간병인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 취미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는 70대의 간병에만 매달리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간병하던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간병인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숭고한 일이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간병보험 제도나 요양시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코 가족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간병받는 사람과 간병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실. 70대에 만든 습관이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대에 접어들며 평생 해왔던 직업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출퇴근만으로도 최소한의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이 보장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무기력한 생활에 빠져들게 됩니다. 와다 박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대에 형성된 생활 습관은 놀라울 정도로 80대, 90대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70대에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80대가 되어서도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산책을 계속하려 합니다.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은 그 즐거움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절호의 기회라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여섯 번째 현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와다 박사는 노화의 과정을 두 시기로 구분합니다. 바로 70대의 늙음과 싸우는 시기와
80대 이후에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통계적으로 70대 초반까지는 중증 질환이나 치매에 걸리는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건강한 80대, 90대를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이자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80대를 넘어서면 대부분 뚜렷한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늙음을 부정하며 좌절하기보다 자연의 순리로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85세를 넘어가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과정입니다. 7번째 현실. 심각한 질병, 부상, 그리고 우울증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70대는 암, 뇌졸중과 같은 중대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가벼운 낙상에도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와다 박사가 특히 경고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넘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만사가 귀찮아져 움직이지 않게 되고 식욕이 떨어져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때 줄어드는 체중은 지방이 아니라 대부분 근육입니다. 근육의 손실은 신체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이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0대에 마주할 수 있는 다소 무거운 현실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불안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희망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와다 박사는 이러한 현실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와다 박사가 수십 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밝혀낸 건강 장수를 위한 6가지 빛나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맛있는 것을 마음껏 드시고 면역력을 높이세요.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수치를 걱정하며 먹고 싶은 음식을 억지로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70대에는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이는 뇌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맛없는 건강식만 억지로 먹는 것은 전두엽의 활동을 저하시키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오히려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행복감은 그 자체로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단, 혼자서 마시는 술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혼술은 자칫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결. 어떤 형태로든 일을 계속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돈을 버는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일본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가노현은 노인 취업률 또한 가장 높다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면 우리의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은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봉사활동, 멘토링, 손주 돌보기, 취미를 살린 작품 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소속감과 자존감은 노년기 최고의 활력소가 됩니다. 세 번째 비결.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법 중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을 때 가장 왕성하게 생성됩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지만 잠시라도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낮에 생성된 세로토닌이 밤에는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불면증은 바로 이 멜라토닌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잠깐 산책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만 머물지 않는 습관, 이것이 건강장수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비결, 가벼운 운동을 습관화하세요. 70대에는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몸에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켜 노화를 촉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와다 박사가 추천하는 최고의 운동은 바로 산책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야말로 노년기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유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을 내려갈 때 사용하는 근육이 먼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능력은 노년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결,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세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수다를 떨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전두엽 활성화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행위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출력하는 행위가 뇌의 노화를 막는 데 월등한 효과를 보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의 강좌에 참여해 여러 사람과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비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납니다. 그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오랫동안 미뤄왔던 악기를 배우는 것 등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있고 하루를 기대감으로 채울 수 있는 작은 목표가 있는 것. 이러한 목적의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늙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시도해 볼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70대라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70대는 노쇠하여 쓰러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십 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몸속의 노화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그 시계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연결되며 매일 햇볕을 쬐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삶의 작은 목적들을 찾아내십시오. 70대에 이러한 습관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둔다면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80대와 90대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롭고 활기차게 그리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된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가볍게 앓고 편안히 눈을 감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9988이 3, 4분의 삶이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이러한 축복받은 노년을 맞이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가오는 노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일본의 저명한 노인 정신의학 전문가인 와다 히데키 박사의 깊은 통찰이 담긴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다에서 그 지혜를 빌려오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70대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7가지 냉정한 현실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한 장수를 누리기 위한 6가지 구체적인 비결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0대에 직면하게 되는 7가지 현실입니다. 첫 번째 현실, 식습관의 변화가 노화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이고 채소 위주로 식사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와다 박사의 연구는 이 통념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키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쉽게 우울감에 빠지며 세상만사가 즐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과 신체 활동 전반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핵심 원료는 바로 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약 20%가 단백질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채식 위주의 식문화를 가진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육류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것이 노년기 활력 저하의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호르몬은 성기능뿐만 아니라 집중력, 이욕, 그리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식단은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우리 몸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화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은 필요합니다. 다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의도적으로 육류를 피하고 계셨다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현실, 누워만 있는 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건강 격차를 만듭니다. 같은 80대라 해도 어떤 분은 매일 산책을 즐기며 활기차게 활동하는 반면 어떤 분은 하루 대부분을 침대나 소파에 누워 보냅니다. 이러한 건강의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병으로 열흘쯤 입원했다 퇴원해도 금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의 고령자는 다릅니다.
단 열흘만 누워 지내도 운동 기능은 급격히 쇠퇴하고 뇌 기능까지 함께 저하될 수 있습니다. 40대나 50대에는 활동량이 좀 줄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70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와다 박사가 70대를 노화의 갈림길이라고 부르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몸과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냉정한 원칙을 따릅니다. 이 원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 현실. 의사의 말을 맹신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의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와다 박사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니라 특정 장기나 질환의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호흡기 내과 의사는 폐 건강에, 순환기 내과 의사는 심장 건강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처방은 해당 장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몸 전체의 균형이나 삶의 질에는 예기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모든 신체 장기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이때 특정 장기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다른 장기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수술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권유를 그대로 따랐다가 오히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거나 수명이 단축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반적인 컨디션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의 득과 실을 현명하게 따져보는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현실. 헌신적인 가족 간병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70대가 되면 배우자나 연로한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은퇴 후 다른 소일거리가 없는 분들은 간병을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자 삶의 보람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다 박사는 이러한 과도한 몰입이 결국 자신의 노후마저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 기간 동안 간병인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 취미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는 70대의 간병에만 매달리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간병하던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간병인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숭고한 일이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간병보험 제도나 요양시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코 가족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간병받는 사람과 간병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실. 70대에 만든 습관이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대에 접어들며 평생 해왔던 직업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출퇴근만으로도 최소한의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이 보장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무기력한 생활에 빠져들게 됩니다. 와다 박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대에 형성된 생활 습관은 놀라울 정도로 80대, 90대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70대에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80대가 되어서도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산책을 계속하려 합니다.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은 그 즐거움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절호의 기회라.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6번째 현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와다 박사는 노화의 과정을 두 시기로 구분합니다. 바로 70대의 늙음과 싸우는 시기와 80대 이후의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통계적으로 70대 초반까지는 중증 질환이나 치매에 걸리는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건강한 80대, 90대를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이자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80대를 넘어서면 대부분 뚜렷한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늙음을 부정하며 좌절하기보다 자연의 순리로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85세를 넘어가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과정입니다. 7번째 현실. 심각한 질병, 부상, 그리고 우울증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70대는 암, 뇌졸중과 같은 중대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가벼운 낙상에도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와다 박사가 특히 경고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넘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만사가 귀찮아져 움직이지 않게 되고 식욕이 떨어져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때 줄어드는 체중은 지방이 아니라 대부분 근육입니다. 근육의 손실은 신체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이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0대에 마주할 수 있는 다소 무거운 현실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불안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희망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와다 박사는 이러한 현실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와다 박사가 수십 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밝혀낸 건강 장수를 위한 6가지 빛나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맛있는 것을 마음껏 드시고 면역력을 높이세요.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수치를 걱정하며 먹고 싶은 음식을 억지로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70대에는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이는 뇌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맛없는 건강식만 억지로 먹는 것은 전두엽의 활동을 저하시키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오히려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행복감은 그 자체로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단, 혼자서 마시는 술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혼술은 자칫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결. 어떤 형태로든 일을 계속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돈을 버는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일본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가노현은 노인 취업률 또한 가장 높다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면 우리의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은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봉사활동, 멘토링, 손주 돌보기, 취미를 살린 작품 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소속감과 자존감은 노년기 최고의 활력소가 됩니다. 세 번째 비결.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법 중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을 때 가장 왕성하게 생성됩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지만 잠시라도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낮에 생성된 세로토닌이 밤에는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불면증은 바로 이 멜라토닌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잠깐 산책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만 머물지 않는 습관, 이것이 건강장수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비결. 가벼운 운동을 습관화하세요. 70대에는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몸에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켜 노화를 촉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와다 박사가 추천하는 최고의 운동은 바로 산책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야말로 노년기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을 내려갈 때 사용하는 근육이 먼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능력은 노년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결.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세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수다를 떨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전두엽 활성화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행위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출력하는 행위가 뇌의 노화를 막는데 월등한 효과를 보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의 강좌에 참여해 여러 사람과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비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납니다. 그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오랫동안 미뤄왔던 악기를 배우는 것 등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있고 하루를 기대감으로 채울 수 있는 작은 목표가 있는 것. 이러한 목적의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늙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시도해 볼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70대라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70대는 노쇠하여 쓰러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십 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몸속의 노화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그 시계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연결되며 매일 햇볕을 쬐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삶의 작은 목적들을 찾아내십시오. 70대에 이러한 습관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둔다면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80대와 90대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롭고 활기차게 그리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된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가볍게 앓고 편안히 눈을 감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9988-234분의 삶이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이러한 축복받은 노년을 맞이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가오는 노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일본의 저명한 노인 정신의학 전문가인 와다 히데키 박사의 깊은 통찰이 담긴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다에서 그 지혜를 빌려오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70대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7가지 냉정한 현실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한 장수를 누리기 위한 6가지 구체적인 비결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0대에 직면하게 되는 7가지 현실입니다. 첫 번째 현실, 식습관의 변화가 노화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이고 채소 위주로 식사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와다 박사의 연구는 이 통념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키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쉽게 우울감에 빠지며 세상만사가 즐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과 신체 활동 전반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핵심 원료는 바로 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약 20%가 단백질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채식 위주의 식문화를 가진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육류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것이 노년기 활력 저하의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호르몬은 성기능뿐만 아니라 집중력, 이욕, 그리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식단은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우리 몸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화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은 필요합니다. 다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의도적으로 육류를 피하고 계셨다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현실, 누워만 있는 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건강 격차를 만듭니다. 같은 80대라 해도 어떤 분은 매일 산책을 즐기며
활기차게 활동하는 반면 어떤 분은 하루 대부분을 침대나 소파에 누워 보냅니다. 이러한 건강의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병으로 열흘쯤 입원했다 퇴원해도 금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의 고령자는 다릅니다. 단 열흘만 누워 지내도 운동 기능은 급격히 쇠퇴하고 뇌 기능까지 함께 저하될 수 있습니다. 40대나 50대에는 활동량이 좀 줄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70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와다 박사가 70대를 노화의 갈림길이라고 부르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몸과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냉정한 원칙을 따릅니다. 이 원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 현실. 의사의 말을 맹신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의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와다 박사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니라 특정 장기나 질환의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호흡기 내과 의사는 폐 건강에, 순환기 내과 의사는 심장 건강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처방은 해당 장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몸 전체의 균형이나 삶의 질에는 예기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모든 신체 장기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이때 특정 장기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다른 장기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수술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권유를 그대로 따랐다가 오히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거나 수명이 단축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반적인 컨디션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의 득과 실을 현명하게 따져보는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현실. 헌신적인 가족 간병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70대가 되면 배우자나 연로한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은퇴 후 다른 소일거리가 없는 분들은 간병을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자 삶의 보람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다 박사는 이러한 과도한 몰입이 결국 자신의 노후마저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 기간 동안 간병인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 취미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는 70대의 간병에만 매달리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간병하던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간병인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숭고한 일이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간병보험 제도나 요양시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코 가족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간병받는 사람과 간병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실. 70대에 만든 습관이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대에 접어들며 평생 해왔던 직업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출퇴근만으로도 최소한의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이 보장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무기력한 생활에 빠져들게 됩니다. 와다 박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대에 형성된 생활 습관은 놀라울 정도로 80대, 90대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70대에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80대가 되어서도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산책을 계속하려 합니다.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은 그 즐거움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절호의 기회라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6번째 현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와다 박사는 노화의 과정을 두 시기로 구분합니다. 바로 70대의 늙음과 싸우는 시기와 80대 이후의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통계적으로 70대 초반까지는 중증 질환이나 치매에 걸리는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건강한 80대, 90대를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이자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80대를 넘어서면 대부분 뚜렷한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늙음을 부정하며 좌절하기보다 자연의 순리로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85세를 넘어가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과정입니다. 7번째 현실. 심각한 질병, 부상, 그리고 우울증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70대는 암, 뇌졸중과 같은 중대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가벼운 낙상에도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와다 박사가 특히 경고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넘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만사가 귀찮아져 움직이지 않게 되고 식욕이 떨어져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때 줄어드는 체중은 지방이 아니라 대부분 근육입니다. 근육의 손실은 신체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이를 나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0대에 마주할 수 있는 다소 무거운 현실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불안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희망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와다 박사는 이러한 현실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와다 박사가 수십 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밝혀낸 건강 장수를 위한 6가지 빛나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맛있는 것을 마음껏 드시고 면역력을 높이세요.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수치를 걱정하며 먹고 싶은 음식을 억지로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70대에는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이는 뇌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맛없는 건강식만 억지로 먹는 것은 전두엽의 활동을 저하시키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오히려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행복감은 그 자체로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단, 혼자서 마시는 술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혼술은 자칫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결. 어떤 형태로든 일을 계속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돈을 버는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일본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가노현은 노인 취업률 또한 가장 높다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면 우리의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은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봉사활동, 멘토링, 손주 돌보기, 취미를 살린 작품 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소속감과 자존감은 노년기 최고의 활력소가 됩니다. 세 번째 비결.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법 중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을 때 가장 왕성하게 생성됩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지만 잠시라도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낮에 생성된 세로토닌이 밤에는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불면증은 바로 이 멜라토닌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잠깐 산책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만 머물지 않는 습관, 이것이 건강장수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비결. 가벼운 운동을 습관화하세요. 70대에는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몸에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켜 노화를 촉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와다 박사가 추천하는 최고의 운동은 바로 산책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야말로 노년기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유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을 내려갈 때 사용하는 근육이 먼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능력은 노년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결.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세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수다를 떨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전두엽 활성화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행위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출력하는 행위가 뇌의 노화를 막는데 월등한 효과를 보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의 강좌에 참여해 여러 사람과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비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납니다. 그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오랫동안 미뤄왔던 악기를 배우는 것 등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있고 하루를 기대감으로 채울 수 있는 작은 목표가 있는 것. 이러한 목적의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늙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시도해 볼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70대라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70대는 노쇠하여 쓰러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십 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몸속의 노화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그 시계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